자, 두 번째 뉴스인데요. 세계 정치와 여성 할당제라는 주제입니다. 왠지 오늘 이 경제 뉴스 픽은 딱 이걸 듣는 순간 이렇게 감이 딱 와요. 왜냐면 이번 주에 굉장히 흥미롭게. 맞아요, 네. 예, 들었던 소식이라서 그런데 아마 핀란드에서 그 34살에 34세로 세계 최연소 총리가 탄생했죠. 산나 마린. 그래요. 산나 마린 그 총리인데요. 12월 10일 취임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회민주당 소속인 마린은요, 그 중앙당, 그리고 녹색연맹, 그리고 좌파연맹, 스웨덴 인민당 등 4개 정당과 협상해서요, 연립정권을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총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연정 파트너인 4개 정당 대표도 모두 여성이라고 하니까요. 이것도 되게 놀라워요. 네, 그렇죠. 네. 역시 핀란드답습니다. 또 이 마린 총리는요, 조각을 발표했는데요. 19명의 장관 중에 12명, 63%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 핀란드에서는요, 이미 2007년 20개 장관 자리 중에서 12개를 여성이 맡는 그런 적이 있다고 하니까요. 뭐 그렇게 크게 놀랄 일은 아닌데 우리로서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네, 이런 여성 정치가 화제가 되었는데 이 세계 여성 정치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들어가 보는 사이트가 국회 그 입법조사처 사이트 가끔 그래요? 들어가거든요. 네. 이제 보통 이제 국회에서 입법을 하거나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안을 만들기 전에 그 사안의 쟁점이 뭔지를 이런 보고서 형태로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보고서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통계나 다른 나라 사례도 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안의 쟁점이 뭔지 이거를 되게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참 그 차영석 팀장은 그런 거 잘 활용해요. 뭐 근데 어쨌든 취재를 하거나 아니면 그럴 때 보면 그런 보고서를 보면은 어쨌든 이게 뭐가 쟁점이 되고 맥락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으니까. 국회 입법조사처. 네. 근데 이번에 보면 이 보고서인데 여성 정치 대표성의 국제 비교와 시사점 이런 보고서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여성 할당제 내지는 여성 정치에 관련된 내용을 어쨌든 이 보고서 작성자들이 보통 이제 해외 통계나 이런 걸 다 찾기 때문에 그걸 제가 찾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고서들을 좀 이제 즐겨보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대망이에요. 네. 제가 그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보고서에 나온 그것들을 이제 좀 먼저 말씀드리면 그래요? 2017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의회에서 여성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28.8%. 30%도 안 되는군요. 이게 이제 한국 같은 경우, 한국은 이보다 10%포인트 낮은 17.0%인데 이게 전체 OECD 회원국 36개 가운데 30등이에요. 꼴등에 가까워요, 우리도. 나라별로 보면은 이게 2017년 통계겠죠? 나라별로 보면은 아이슬란드가 47.6%. 스웨덴이 43.6%, 핀란드가 이제 이때 당시에는 42.0%, 노르웨이가 39.6%로 대충 보면은 북유럽 국가들 네, 그리고 대개 비례대표제를 좀 채택하고 있는 그런 나라고요. 그리고 약간 그런가 싶었던 게 하나가 뭐냐면 멕시코인데 멕시코가 2017년 기준으로 42.6% 3위였거든요. 꽤 높네요. 예상치 못했는데. 근데 2019년 총선 결과에 여성 의원 비율이 48.2%로 증가해서 2019년 기준으로 따지면은 OECD 국가 가운데 여성 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 멕시코. 와, 좋네요, 멕시코. 완전 의외예요. 그러니까. 야, 멕시코 선진국이네. 이런 의회 선진국. 자, 여성 할당제에 게 어떤가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 여성 할당제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이나 법률 아니면 정당의 당헌 당규로 그러니까 여성의 의석을 할당하거나 여성 후보 공천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는 게 여성 할당제잖아요. 근데 이제 보고서 따르면 2019년 현재 전체 조사 대상 190개국 이 가운데 98개국 그러니까 51.6%의 의회 선거에서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지금 50% 여성 할당하기로 법률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OECD 국가들 안에서는 한국 포함해서 11개 국가에서 여성 할당제를 법률로 실시하고 있는데 가령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한국, 멕시코,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네. 이렇게 9개 나라는 전국 단위 선거하고 지방 선거에서 모두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그다음 이제 이탈리아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하원 의원 선거에서 법률로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고 하원 의원만 얘기하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11개국 가운데서 프랑스하고 아까 그 얘기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는데 위반하면 국고 보조금을 삭감해요.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선거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면서 여성 할당 규정을 강화했고 그러면서 여성 의원 비율이 증가한 걸로 그렇게 그렇군요. 보고서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 할당제를 통해서 여성 의원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러면 또 이제 효과가 있는지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멕시코 같은 경우가 좀 약간 대표적인 사례를 여기서 분석을 하는데 멕시코가 수차례 이 선거법 개정을 하면서 여성 할당 비율을 확대했거든요. 그래서 2002년에 한국에서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에 멕시코의 여성 의원 비율은 16%였어요. 이게 2019년에 48.2%까지 굉장한데요, 진짜. 확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가령 이제 15년 동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9.8에서 31%로 늘었고 슬로베니아는 12.2%에서 36.7%로 늘었으니까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법률로 이제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고 그러면서 15년 동안에 한 3배가량 증가한 거죠. 여성 의원의 수가. 한국 같은 경우가 2002년에 5.9%였거든요. 2017년에 17%. 아직 우리 숫자가 적다고는 하지만 여성 의원 비율이 우리도 이제 한 3배 가까이 증가한 거예요. 이게 2004년도에 정당명 부시 비례대표제가 도입됐고 그때 그다음에 2005년도에 비례대표에서 여성 할당 50%를 사실 실시한 사실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나마 이 정도 늘어난 거예요. 그게 또 여성이 국회에 들어가면 좀 투명성이나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그런 결과도 있죠. 비례대표 홀짝하면 홀수가 여성으로 돼 있죠. 그렇죠. 1번이 여성이에요.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여성 장관 비율 이것도 정부 구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핀란드 예를 들어보니까 아주 뭐 거의 50%가 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보면 2017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27개 국가에서만 이거 조사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장관 비율이 전체 장관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 슬로베니아 이 순서대로 높아요.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 슬로베니아. 근데 2017년 기준으로 이들 나라들은 모두 50%가 넘어요. 50% 이상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2017년 기준으로 해서는 여성 장관 비율이 9.1%고요. 한국보다 여성 장관 비율이 낮은 나라는 터키와 헝가리 정도?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2019년 현재로 보면은 지금은 전체 장관 중에 27.8%. 뭐 우리 대충 이름 떠올리는 분들 있잖아요. 뭐 유은혜 장관, 김현미 장관, 그다음 박영선 장관, 그다음에 이정옥 장관, 그다음에 한 분 또 누구죠? 5분 같은데. 강경화. 그렇죠. 장관. 중요한데. 아이고.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그렇죠. 강경화 장관, 그리고 이정욱 장관, 그죠? 이제 결론 삼아 이제 좀 말씀드리면, OECD 회원국 가운데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일단 여성 의원 비율이 높고, 그리고 법률로서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 그 여성 의원 비율 증가폭이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도에 5.9%에서 2017년에 17%까지. 그래서 비교해보면 한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은 아직도 OECD 국가와 비교하면은 좀 낮은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거나, 그 다음 비례대표 여성 할당 50%를 법률로 좀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사실 비례대표의 비중이 좀 우리가 좀 적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역구 선거에서는 그 여성의 출마 관련돼서 이런 할당 이런 거를 권고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여성 의원 비율에 증가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지금도 계속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되게 이게 어차피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OECD 전체에서 인구당 국회의원 숫자가 우리가 좀 약간 적은 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의원 숫자를 고정한 상태에서 비례를 늘리면 결국에는 지역구 의원들이 사실 줄어들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이제 현재 의석을 갖고 있는 아니면 국회의원들 본인들은 좀 그거에 대한 반발이 좀 심하긴 그렇죠. 한데 그래서 이제 계속 비례의원 숫자를 낮추려고 그러니까 의원 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하는데 비례의원 숫자가 이제 사실 좀 늘어나면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 그리고 성별 이렇게 지금 의원들이 국회를 좀 들어가는데 그래서 의회 다양성을 좀 늘리는데 더 도움이 될 텐데 이 선거법 개정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어쨌든 자기 밥그릇 그러게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이 핀란드 여성 총리, 그것도 30대 여성 총리의 등장을 계기로 해서 한번 세계의 그 여성 정치 그리고 여성 할당제는 좀 어떤지 그걸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약간 뭐 이거는 경제 이슈는 아니어도 네.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라 이번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많이들 늘 얘기하죠. 세상의 절반은 뭐 여성이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게 꼭 필요할 때, 구색을 맞출 때만 여성이 절반입니다. 정말 이 제도적으로나 정치, 특히 어떤 영역은 남자들의 마치 전유물인 것처럼 되어왔던 영역인데요. 이런 곳에서 여성들의 새로운 활동의 영향을 좀 발휘한다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좀 정치가 정치다워지려면 아까 이야기한 처럼 다양성의 확보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국회에 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선진국의 기본적인 숫자조차도 우리가 맞추지 못하고 있는데 여성 할당 이제 30% 정도는 최소한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에는 또 총선이 있네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 시사인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요, 정기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알람 뭐 이런 거 이제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죠? 꾹꾹 누르면 취소돼요.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